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인프라 법안, 인프라 스트럭처에 투자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막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겠다. 투트랙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크게 반발을 지금 사고 있고, 투트랙이 뭐냐? 하려면은 초당적 합의한 거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제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는 강한 반발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꾸로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진좌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초당적 법안이 뭐냐 도대체, 그걸 뭐하러 합의를 하고 그러냐,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하고 예산 조정 방식, 뭐 합의라는 화해라는 방식이죠. 이 reconciliation, 이 예산 조정 방식으로 해서 그냥 민주당 의지대로 원안을, 그러니까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원안을 그냥 강행하자. 지금 급진좌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면 초과가 지금 되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공화당하고도 욕을 먹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분열이 생기는 뭐 이런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보도를 해주었는데요. 대통령은 지난주에 중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합의안을 하나 만들어냈죠. 9,730억 달러 규모.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투자할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8년 내에 거쳐서 투자할 경우에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되는 이런 투자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 합의된 내용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보통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이제 뭐 교량이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설치라든가 전기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쪽에 자금이 쓰이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내놨던 아이디어는 그런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인적 인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휴먼 인프라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보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게 말이 좀 복잡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인적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혜택. 복지 혜택을 더 늘리자라는 것이죠. 왜냐? 복지 혜택을 늘려야 사람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더 자유로워지고 더 커질 수 있다. 결국은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 더 많은 인력을 양성해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한번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거 취소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취소했다가는 그 혜택을 받고 있던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번 정해놓은 복지 혜택을 취소한다는 게, 설사 민주당이 정해놓은 복지 혜택이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거 취소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당장 공화당 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지지 기반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복지 혜택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복지 혜택인 것이지,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괜찮은데 해주면 조금 더 나아진다, 이런 거 가지고 복지 혜택 정부에서 만들었다가는 나중에 가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소셜 시큐리티도 그렇고 지금 뭐 오바마 케어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이 자금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었다 줄었다 또 계속 앞으로 줄지 또 어떻게 알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 자금이, 이런 복지 혜택에 써야 되는 자금이 늘었다 줄었다 이 고무줄처럼 움직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유동성 있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 정부가.
일반 기업들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지 혜택이라는 것 자체는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인적 인프라스트럭처니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 쓸 필요 없이 결국 따지고 보니까 이거 복지 혜택인데 이럴 필요 없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 기반 시설,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결국엔 그 산업이 발전되는 낙수 효과를 전 국민들이 누리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전통적으로 해오던 인프라스트럭처만 하자, 그것만 투자하자. 지금 이렇게 해서 원래 합의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합의안 만들어진 거에도 따지고 보면은 인적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일부분 포함이 돼 있기도 합니다, 사실. 뭐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 기반 시설 투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양당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다만 인적 인프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달리한 것이다. 근데 좌파, 이 급진 좌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인적 인프라도 해야 된다. 그거 빠지면 안고 빠진 뭐다 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한테 원한 대로 해라. 2조 넘는 돈 쓰는 거 그거로 해라.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제 예산 조정 방식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단순 과반수로 지금 넘어가 보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어쨌든 사면 초과에 빠져 있는 바이든 그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합의안 받아들일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겠다 발표를 딱 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바로 뒤에 백악관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난 이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투트랙으로 하겠다. 그리고 좀 말이 또 바뀌어가지고 합의안에 서명 안 하겠다. 합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난 서명 안 하겠다. 뭐 그랬다가 갑자기 또 말이 또 바뀌어가지고 다음 날 말이 또 바뀌죠. 그래서 합의안은 합의안대로 추진하고 자기네도 이거대로 뭐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싫어하고 민주당에서도 싫어하고 원래 지도자는 지금 지조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에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죠. 하여튼 참 고생이 많습니다, 노령에.